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이런 계곡 풍경을 그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케치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샤프나 이런 연필 같은 걸 들고 시작했는데 오늘 붓을 들고 있죠. 이 붓 얼마 전에 또 소개시켜 드렸던 붓인데 에스코다 12번 라운드 붓입니다. 이 붓이 얼마 사고 또 쭉 사용하다가 또 하나 또 사용 안 하게 됐는데 사용 안 하게 된 이유가 이 붓이 제가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 붓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휘어 있으니까 되게 사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비싼 붓 샀는데 이거 사용도 못하고 짜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수치화 전용 붓인데 쓰다가 보니까 이게 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왜냐면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검색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뜨거운 물에 한 2, 3초만 담가 놓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2, 3초인데 이게 튀겠어 아무래도 안 펴진대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2, 3초 정도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정수기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이렇게 뺐더니 이렇게 똑바로 펴진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펴진 김에 이 붓으로 시작할 거고 스케치 없이 이 풍경화를 바로 색칠을 들어가면서 묘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붓을 펴주는데 썼던 깨끗한 물을 그대로 이제 물을 좀 더 채워가지고 찬물 채워가지고 붓 닦는 물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하나씩 그려볼까 생각 중인데 뭐 제가 항상 어떤 그림 그릴 때 어떤 거를 딱 선정해가지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여기 지평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 위에 부분과 아래 땅 부분이 닿는 이 부분을 중심선으로 일단 잡아줄게요. 눈높이선이라고도 하죠. 눈높이선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일단 스케치화 없이 바로 채색을 들어가니까 진한 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연한 색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하나하나 색을 칠하면서 레이어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그릴 계획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선을 그어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돌, 제가 또 좋아하는 색이죠. 인디고와 올리브 그린의 조합,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리면서 처음에 붓의 끝 부분을 이렇게 닫고 또 이게 면을 칠할 때 붓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면을 칠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칠하는 방식으로 제가 칠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휘었던 거예요. 조금씩 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원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바로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자, 이렇게 돌멩이 하나 이렇게 그려줬고, 또 색을 약간 또 진하게도 만들어서 또 하나 또 이렇게 그려주고, 왼쪽에도 작은 돌멩이 하나. 정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런 느낌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돌멩이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대충 참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돌멩이도 이렇게 자잘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엄버, 다크, 로우 엄버도 다크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로우 엄버 다크를 여기에 좀 섞어가지고 좀 더 진한 이런 브라운색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요 라운드 붓 끝이 이렇게 뾰족한 이런 라운드 붓이 수채화에서 되게 유용하게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붓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브러쉬죠. 메인 브러쉬로 사용하는 이런 붓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끝이 잘 갈라지지 않고 이런 붓도 좋은 붓들이 갈라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붓은 세필 붓도 필요 없어요. 되게 섬세한 그런 작은 가는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붓 정도. 저는 이제 얘가 12호인데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또 브랜드의 다른 라운드 붓들 보면은 요거는 다빈치에서 나온 붓인데 얘는 2호에 똑같은 거의 2호가 더 굵은 것 같기도 하고. 얘 말고 또 다른 거 얘도 보면은 롱 라운드네요. 정확하게 명칭. 얘는 거의 얘보다 약간 작은데 8호.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브랜드마다 다 틀린 거야. 어쨌든 한 요 정도 느낌. 제 엄지 손톱보다 좀 크구나. 요 정도 굵긴 하려. 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 제 손잡이 좀 그렇고 연필로 치면은 연필 정도랑 거의 비슷한 굵기네요. 이 정도 크기의 붓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재료를 사야 될까 하고 고민될 때는 누가 솔직히 이런 재료들은 추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신체적인 구조도 틀리고 이런 붓을 쓸 때 힘 같은 것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거는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고 하여튼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얻게 돼서 그런 것들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누가 추천해 준다, 저도 이제 추천하기보다는 써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하고 그냥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한번 고르실 때, 아예 모를 때는 한번 제이든이 얘기하기를 뭐 이게 좋던데 하면서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누가 뭐 재료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섣불리 추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저도 실패를 막 해본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하는 거 보고 뭐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찾아보고 또 샀는데 두 사람은 되게 좋게 보이고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별로지?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또 아니었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묘사하면서 잔디라고 해야 되나? 이런 풀 같은 것도 그려주고 있고, 이렇게 이런 계곡의 물은 상단 부분은 좁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좁게 해주고 점점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넓어지면서 이렇게 돌도 이렇게 퍼진 곳에 위치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 넣어주는 거죠. 간단한 원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보면은 쓰는 색이 거의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다양한 색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다 이 모든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이든 느낌의 그림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지? 이것도 저색, 이것도 저색,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딱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잖아요. 물리과 출신인데 수학을 하고 막 그렇게 수학을 하면은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으면 딱 그 정답을 맞추기 정답이랑 같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이런 예술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 정답이 없다 보니까 특히 미술이 더 그렇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음악 같은 경우는 악보라는 게 있고 체육도 어떠한 기록이라는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이 미술은 그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맞게 하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렵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렵다고 생각한 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쉬울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누가 봤을 때 뭐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도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봤을 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또 대단한 건지 멋있는 그림인지도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1점이다 뭐가 100점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 조금 불만이었던 점이, 어떤 심사 같은 거 있을 때 학생들이나 그런 공모에 응시한 사람들의 그림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뭐 2명이 있다 치면은 그 2명이 그 많은 공모 그림들, 심사 그림들을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 심사위원이라고 입장이었다면은 제 기준에 좋아 보이는 그림들을 점수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너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그런 결과들로 인한 점수를 매기는 거에 대한 거를 그림 그리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그림 그리고 나면서 더 관심이 갖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까지도 나무 기둥도 그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그림에 대한 걸로 따져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공모전 같은 거, 이런 대회 같은 거에 대회 이름을 심사위원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제1회 제이든 심사 그림 대회, 그 제이든의 기준에 맞게 그린 사람한테 1등을 주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목의 공모전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자연을 표현한 수채화 풍경 대회, 아니면 동물을 그리는 대회, 그런 주제에 대해서 표현된 그림 제목이지, 실제로는 그 주제와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맞는 1, 2등을 뽑는 그런 전시인 거예요.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좋고 나쁜 거를 그림에 있어서는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떤 영상 채널을 봤더니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인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설명 같은 류의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학생들한 주제가 개구리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 말고도 토끼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류의 채널들 영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렸던 그런 개구리 그림을 쫙 늘어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거는 뭐 잘됐다, 이거는 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좀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 말에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그런 그림 있으면 학생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선생님이 별로다 그러면은 학생은, 그 그림을 그린 학생은 좀 멋쩍어 하고 좀 창피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면서 하고, 그게 좀 시무룩해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비치고, 그걸 보면서 저게 과연 잘못 그린 걸까? 물론 선생님보다 제가 뭐 아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림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 선생님이었다면 저 그림도, 선생님이 별로라고 했던 저 그림도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 학생은 제가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되게 잘 그린 그림을 학생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나한테는 저게 좋은 그림이고 저게 나쁜 그림이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들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니다. 심사를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물론 그런 대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게 어떻게 해서든 공모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를 해야지만 대상을 주고 또 뭐 특별상을 주고 입상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심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심사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이런 그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로도 500여 회 하고 그 외에 영상들 해가지고 6, 700개의 영상이 제 그림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뭐 인스타그램에도 수천 개의 그림이 올라가 있고 뭐 이것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지울 때도 있잖아요. 제 그림 다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또 한편은 이런 얘기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막 찍긴 했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라. 잠깐만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카톡 온다거나 그러면은 잠깐 멈춰가지고 할 일을 보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잠깐 멈춘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0분 사이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무슨 말을 했었지 하고 다시 이어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끊었지 하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하다가 끊겨버리면 맥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무슨 말을 했었나 하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참 여기서 또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또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아까 전에 뭐 이런 영상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상 찍을 때 영상에 관련 없는 그냥 인생 얘기 뭐 그림 얘기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나뭇잎 같은 게 되게 또 점점점점으로 점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붓으로 콕콕콕 그냥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뻑뻑한 상태로 해주는데 너무 뻑뻑하면은 또 잘 색이 안 올라가니까 살짝 물을 묻혀서 물감을 묻혀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콕콕 찍어줍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를 주면서 좀 어두운 데는 좀 이렇게 진하게 색이 들어가고 또 근데 이 붓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좀 잘 휘는 그런 붓이긴 하나 봐요. 또 살짝 이렇게 얘가 살짝 휘려고 그러네. 비싼데 안 좋네. 이거 봐요. 이거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비싼 붓이거든요. 에스코다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사실 몰랐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비싸서 못 사는 붓이긴 해요. 금수저도 아니고 큰맘 먹고 산 붓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세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돌도 그려놔주고, 잠깐 10분 더 딴짓 하다가 온 중에 얘네들이 다 말랐어요. 말랐으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도 또 그려놔주겠습니다. 이런 가는선 긋는데 세필붓이 필요 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 라운드 붓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끝선이 항상 가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굵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가 굵어지고 밑에가 가늘어지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 가지나 나무 끝은 가늘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풍경화 같은 거, 나무를 그린 그림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다 좋은데 이런 나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긴 했었죠. 근데 그거를 알고는 있는 건가?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 못할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붓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펜을 이용해서 하는 게 또 쉬울 수 있어요. 펜은 무조건 그 대신 단점이 이 붓처럼 이 굵기 차이를 확실하게 내기에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것도 이 붓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연필을 댔을 때 아니면 펜을 댔을 때 살짝 힘을 덜 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 힘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펜을 이용한다 그러면 처음에 힘을 살짝 빼주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하나의 펜을 이용하더라도 붓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힘 조절만으로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붓이 좀 힘들다, 이런 가는 손 하는데 힘들다, 아니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꾹 눌러준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살짝 띄워가지고 흐려지게, 이게 어렵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펜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펜을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펜만큼 또 쉬운 게 없긴 하죠. 이런 거 표현할 때 아무래도 붓보다. 저 같은 경우는 쉬운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붓보다 또 더 디테일하게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펜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펜 말고도 또 어떤 걸 또 쓰기도 하냐면,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마카펜 같은 게 있어요. 또 이런 펜 같은 걸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수채화 풍경화를 그린 수채화가다, 아크릴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유화를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안 하고 저는 믹스미디어 하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믹스미디어라는 게 다양한 재료를 한 그림에 쓰는 그런 작가를 믹스미디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믹스미디어, 미디어를 여러 개를 다 믹스해서 그리는. 저는 이렇게 믹스미디어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붓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 보는 이런 펜을 이용하고, 아까 전에 그런 펜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써볼까요? 자, 보시면
색연필도, 자, 색연필. 색연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데 확실하게 좀 마른 다음에 넣어야겠네요. 아직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색이 잘 안 올라가네요. 그럼 얘는 좀 이따가 일단 패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그림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적으로 스케치보다 색을 표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긴 해요. 그런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에 비중을 따져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색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편인데, 하얀색 도화지에 내가 색을 만들어서 그려놨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이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는 그런 희열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나오는 엔도르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마약과 똑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다들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색 표현에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또 요 붓으로 이런 물 표현할 때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물을 표현할 때는 물을 굉장히 또 많이 머금은 상태로 이렇게 그려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이라서 확실하게 물을 많이 넣어줘야지 더 물 느낌 나더라고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도 진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 느낌을 내고 있어요. 이 부스러기는 좀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줘야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납작부 좀 큰 걸로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물을 많이 머금어주고 이 붓으로 한번 할게요.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하죠. 속도적으로도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살짝 밑에가 잘렸으니까 살짝 뒤로 갈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그림은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그런 정도의 편집이 있지, 중간에 어떤 부분을 자르거나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영상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어설픈 그런 영상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어떤 편집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같고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는 건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고 영상들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근데 딱 저걸 한번 나도 따라해보고 싶은데 따라하다 보면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저렇게 됐지? 그런 부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잘 따라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딴에는 그런 게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좀 영상을 잘라서 한 10여 분 내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빼지 않고 10여 분 맞추려 했는데 너무 그거는 뭔가 쇼츠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제 길을 선택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대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 대신 제가 또 그림은 또 빨리 그려서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니긴 해요. 몇 시간씩 그런 영상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걸려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그렇게 끝나는 그림이라서
조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편하게 그런 상태에서 보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는 게 아니라 보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감을 또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묘사해주고, 자, 여기 옆에 이제 큰 돌 있죠, 큰 돌. 자, 리플렉션, 물에 반사되는, 위에 있는 나무가 반사되니까 나무 기둥들을 이 위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고, 나무들이 또 반사될 거 아니에요? 반사된 느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풀도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런 느낌은 다 끝났는데,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넣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말려줄게요. 잠깐 정지해서 말리는 것만 하고 바로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자, 드라이기로 말리고 왔어요. 드라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영상을 촬영하던 걸 잠깐 끄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바로 켰습니다. 몇 분 되지는 않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 보시면은 얼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소음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요 말리는 과정은 영상에 안 넣었어요. 자, 마른 상태에서 색을 이렇게 올리면은 좀 밝은 색을 표현할 때 색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했고, 또 수치하다 보니까 젖어 있는 상태면은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말리고 난 다음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밝은 색을 넣기 위해서 연두색에 또 흰색을 또 같이 섞어가지고 좀 더 밝은 색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흰색을 섞어서 선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풀이죠. 이렇게. 그 아까 전에 색이 잘 안 올라갔던 색연필로 했을 때 그것도 이렇게 올리면은 색이, 자 보시면 아까보다 더 잘 올라가죠. 이게 말라있기 때문에 색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믹스미디어 얘기를 더 이어간다면은 저는 이렇게 같은 수채화 그림에도 이런 색연필을 이용하거나 아까 마카펜, 그 일반 펜, 뭐 그냥 뭐 연필, 이것저것 모든 것들, 그리고 수채화 물감도 그냥 수채화 물감을 쓰는 게 아니라 동양화 물감, 뭐 포스터 칼라, 과슈 수채화, 과슈 아크릴, 이런 모든 또 물감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수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믹스미디어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맞는 말이긴 하죠. 그걸 정확하게 명시 안 하고 제가 한때는 아크릴 그림 공모전이었어요. 거기에 아크릴 그림을 냈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하는 곳에서 이거는 아크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공모에 입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크릴 그림에 표현됐던 이런 풀 장면을, 풀 표현을 제가 아크릴로 안 하고 소프트 파스텔 펜으로 그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아크릴 그림이다라고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이제 저의 잘못이었죠. 무지한 저의 잘못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살짝만 들어가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엄격한 곳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그때 한번 경험하고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건 이제 수치화가 아니고 믹스미디어라고 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그림도 수치화 물감이 거의 80% 90% 이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섞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쉽지만 수치화 그림보다는 믹스미디어 풍경화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흰색을 또 지금 보시는 이 흰색이 일반 수치화 물감이 아니라 동양화에서 쓰는 동양화 물감이거든요. 수묵치색화에서 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색이 더 좋은 거예요. 수채화에서 뭐 흰색을 쓰면은 되게 뭐 탁해진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믹스미디어니까 수채화니까 어때요? 흰색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은 이제 다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림 그리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물론 제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몇 있을까 싶지만은 제 그림을 보고도 저 그림 너무 좋아서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작가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림 보고 저 그림 정말 멋있다, 너무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붓을 바로 그리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제 그림도 그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그림 정말 좋다 하고 따라 그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그런 적도 있긴 했어요. 어떤 분이 제 그림 좋다고 그린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따라 그려봐도 될까요? 해가지고 제가 물론이죠. 이렇게 마음껏 그리세요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또 잠깐 드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 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라이브에서 그랬던 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 그림을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이다 라는 생각. 어차피 이거 그림 라이브 같은 거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일반 그림에 관심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보러 안 오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류를 위한 그런 채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온다? 그거는 그만큼 제 그림이 좀 따라 그리고 싶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를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지금 또 깨달았는데 제가 좀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열심히 영상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 보고 따라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게 꾸준하게 뭘 하면은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림이 아니라 어떤 살면서 느꼈던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꾸준함은 누구와도 겸비어서 대단 잘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중에 하나거든요. 저만큼 열정적이고 꾸준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꾸준하게 했었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보상받을 날이 있긴 하겠죠. 그만큼 또 저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는 어쨌든 안 하게 되었지만 이 영상이 그 라이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만든 영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또 좋은 그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